반갑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수업, 오늘은 매체 편입니다. 매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용보다는 매체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유연한 문제풀이와 선택지, 꼼꼼히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연한 문제풀이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매체는 지문의 유형이나 문제의 유형이 고착화되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므로 문제를 훑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문제와 지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매체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방송이라고 되어 있으니 상호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요. 누리소통망에 글을 올렸다라고 했으니 가와 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40번이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진행자와 학생회장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학교명, 접속자 수, 학생의 이름, 표, 화면 등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요소가 너무나 명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한번 봐보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을 봤더니 학교명 나오고 접속자 수 나오고 있죠. 학생의 이름 나오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표 부분에 구체적인 정보 나타나는지 보고요. 화면에 발언 내용을 요약하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화면의 멘트를 보자니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한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답 아마 5번일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 건데요. A부터 C에 대해서 물으니 바로 A로 가는 겁니다. 1번 선택지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동주는 맞다라고 했으니 틀렸을 것 같고요. 2번 선택지는 타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으니 맞을 것 같아요. 3번 선택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선호하는 방법이 다른 게 신기하다고 했으니 결과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죠. 4번 선택지는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는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5번 선택지에서는 원칙의 실행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는 원칙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일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번 선택지 읽고 A, 2번 선택지 읽고 B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선택지에서는 직접을 사용한 이유가 학생회장의 방송 출연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A 부분을 보시면 직접을 사용한 이유가 공약을 알리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일 겁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드디어 나지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억 읽고 1번 선택지 읽고 지문 읽는다. 이러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선택지 읽기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5번 선택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5번 선택지를 보시면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 이유를 학생의 의견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지를 그냥 막 읽는다라고 친다면 의견, 학생의 댓글 기능 이런 식으로만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보면 뭔가 학생의 링크도 있고 댓글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서 맞는 선택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문에서는 학생의 전달할 의견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게시글과 관련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자고 댓글 기능을 열어놓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통해서 선택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처음에는 매체의 종류를 확인하고요.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글이구나 라고 역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질문과 답변이니까 나글 내에서도 질문과 답변의 관련성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문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건데 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조회수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도서 대출 상태라든지 검색 기능 등이 나와요. 근데 적절한 것을 묻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선택지가 틀렸다면 조회수는 나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빠르게 한번 보는 편인데요. 조회수 있고 수정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선택지 틀렸을 것 같고요.
가해봤더니 검색 기능이 있고 대출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선택지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답 3번일 거예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지문과 나지문을 연결해서 풀라는 문제이지요. 기억의 추가 정보를 게시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기억을 확인해 봐야죠. 8월 휴관 안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지문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달라. 추가 정보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맞을 겁니다. 4번 선택지에서는 리을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역시 리을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트거든요. 그럼 나지문에 가서 그 하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뭐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니은, 이 부분은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관심도서 저장이 저 하트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답변을 읽어보는 겁니다. 답변에서 하트만 빠르게 찾아볼까요? 여기에 있죠. 하트를 눌러서 관심도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달라가 아니라 하트의 기능 자체를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드려 봤는데요. 매체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6월과 9월 다시 한번 매체 보시면서요. 매체의 문제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매체 공부는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